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야생화가 만개하기 직전인 천상의 화원 곰배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처음 보는데? 엄청 얘도 처음 봐. 종류가 엄청 많어. 얘도 처음 봐. 있는데 아니에요? 몰라. 엄청 운치 있어. 그치? 네, 보신 것처럼 야생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핀 곰배령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곰배령은 야생화 종류가 굉장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곰배령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시즌은 여름 야생화가 피는 시기인 것 같아요.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요. 저는 7월 28일 날 다녀왔습니다. 7월 28일 날 기준으로 국립공원 직원분에게 여쭤보니까 여름 야생화가 한 30%에서 50% 정도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는 꽤 예쁠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봐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난이도는 귀둔리랑 그리고 강선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귀둔리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귀둔리는 마지막에 900m 정도가 조금 깔딱이 있어서 후반부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귀둔리 부근은 국립공원이어서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리도 제가 예전에 가봤었는데 험한 구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만 대중교통으로는 좀 접근이 어렵고요. 귀둔리는 진짜 외진데 있더라고요. 정말 외진데 있어서 자차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곰배령 풍경 자체는 해발 1100m에 정말 가득 찬 야생화가 왜 천상의 화원이라 부르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찍어온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네, 이 사진은 등산로 초입에서 만난 개망초의 사진이고요. 나름 찾아보긴 했는데 야생화 이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사진은 달맞이꽃의 모습입니다. 아쉽게 이 꽃의 이름은 찾지는 못했는데요. 꽃잎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예, 이 사진은 말나리라는 꽃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동작꽃의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은 제가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던 꽃입니다. 꿩의 다리라는 꽃이죠. 생김새와 이름이 둘 다 특이해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 꽃의 이름도 찾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간 날은 사실 정상부는 완전히 곰탕이었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볼 수는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네, 이 사진은 취나물꽃의 모습입니다. 이 꽃이 정상부에 많았는데 제가 이 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이 사진 곰배령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꽃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요 노란색 꽃과 요 분홍색 꽃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방금 보여드린 요 꽃의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만 한 6, 7종류의 야생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야생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배초향의 모습이고요. 이 꽃은 제가 이름을 찾지를 못했네요. 이 꽃도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물방울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나 그 뒤편에 곰배령의 모습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곰배령 정상석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곰탕이었습니다. 완전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평소에 가시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풍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경이 다 젖었네요. 네, 이 사진은 곰취꽃의 모습입니다. 이게 곰취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들머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귀둔리 주차장과 그리고 강선리 주차장이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하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둘 다 예약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귀둔리에서 오르면 귀둔리로 내려와야 되고요. 강선리에서 오르면 강선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한 5, 6년 전에 강선리로 올라봐갖고 이번에는 귀둔리로 다녀왔는데, 귀둔리는 좀 짧습니다. 여기가 편도가 3.7km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왕복하면 7.4km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왕복하면 10.5km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근데 광산리 쪽에서 오를 때는 제 기억에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가파른 경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반면 귀둔리에서 오르면 여기 마지막 900m가 꽤 가파릅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가보니까 전 평일날 다녀왔는데 귀둔리 쪽에서는 한 10명도 못 봤는데 강선리 쪽에서는 사람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선리 쪽에서 조금 더 많이들 올라오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길지만 강선리 쪽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은 좀 비슷합니다. 곰배령 쪽에 좀 멋진 야생화 화원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좀 수목이 크지가 않아서 시야가 확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좀만 오면은 제 기억에는 여기 설악산이 조망이 되는 포인트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 그렇게 조망이 좋은 곳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강선리는 뭐 앞에 펜션도 있고 그리고 식당가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숙박에도 좀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귀둔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횡한 곳이에요. 어쨌든 둘 다 예약하셔야 되니까 꼭 예약하고 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둘이 갔는데 저만 예약하고 친구는 예약을 안 해갖고 다행히 여유가 있어갖고 당일 현장 예약을 했습니다. 산행 난이도는 귀둔리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보통 정도고 왕복 7.4km,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둔리에서 곰배령 찍고 귀둔리 한 3시간 반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15분 뭐 이 정도 걸렸습니다. 최고 고도가 1164이고요. 시작 고도가 한 520 정도 돼서 상승 고도가 한 550 요 정도 됩니다. 초반 한 1.3km 여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편하고요. 뭐 속도가 쭉쭉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km는 좀 일반적인 난이도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그 정도이고 근데 마지막 900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사실 한 끝에 200m는 평지니까 한 700m가 꽤 가팔라요. 여기가 좀 많이 고생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귀둔리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이 꽤 넓은데 뭐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시면 여기서 자판기에서 물 살 수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 확인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시작 고도가 550입니다. 예약 확인을 하고 저는 입산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11시 6분이잖아요. 근데 입산 제한 시간이 11시까지입니다. 11시 전에 가셔야 돼요. 저는 그걸 숙지를 못해갖고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조금 유두리 있게 좀 들여 보내주셨어요. 예, 이날 온도는 25도였는데 서울 온도는 아마 최고 온도가 33도에 34도 정도로 더운 날이었는데 비교적 좀 시원하게 산행을 했습니다. 이런 길을 처음 가게 되고요. 이날 옷은 룰루레몬이란 브랜드에서 등산복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셔갖고 선물을 받았는데 물론 제품을 무료로 협찬받은 겁니다. 티셔츠랑 그리고 이거는 반바지인데 제가 이날 1박 2일로 다녀왔거든요. 첫날 아침 가리골 트레킹하고 그리고 방태산 자연유형님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좀 쉬다가 여기 온 건데 방태산에서는 좀 추웠어요. 근데 이 바지가 긴 바지도 되고 반바지도 되는 바지거든요. 좀 추울 때는 그렇게 긴 바지로 쓰고 등산할 때는 반바지로 쓰고 이렇게 이 다리 밑부분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예, 등산 시작하자마자 야생화를 만나게 되고요. 개망초의 모습입니다. 개망초 옆에 이렇게 달맞이 꽃도 좀 있었고요. 참고로 야생화 이름은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전 야생화 까막눈이어갖고 DC 인사이드 식물 갤러리에 질문을 좀 했고 한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3km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계곡 끼고 가게 되고요. 예, 여름인데도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많이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름 산행에도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이어는 꽃 이름이 아마 파리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 버섯도 많고요. 이거는 그분께서 잔대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꽃이 많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계속 1.3km는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편안하게 갑니다. 아 시원해라. 네.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1.3km 정도 오시면 여기 휴게소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해발 680, 1.3km 동안 그러니까 해발 차이가 한 130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완만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일반적인 오르막, 너무 쉽지도 너무 힘들지도 않은 그런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꽤 볼만한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꽃도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도 이 꽃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끼 덮인 나무도 좀 있고요. 예, 이 꽃은 말나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야생화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런 꽃도 좀 만났는데요. 이 꽃은 동자꽃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곰배령은 뭐 봄 야생화, 가을 야생화, 여름 야생화가 다 있지만 여름 야생화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여름 야생화 계절에 맞춰서 다녀왔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가장 예쁘다고 해요. 예, 거의 한 3km 정도는 계속 계곡을 끼고 산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야생화의 이름은 집신나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집신나물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한 800고지 넘어가니까 이렇게 완전 곰탕에 휩싸이게 되고요. 계속 오르막으로 오르는데 신기한 색깔의 버섯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기둥리 주차장에서 2.8km, 곰배령이 900m 남은 지점에 여기 쉼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까지는 저희는 47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한 7, 8m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만난 꽃인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승마가 아닐까라고 그 식물계 분께서 답변을 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아는 유일한 야생화 꿩의 다리를 만났습니다. 꽃도 예쁘고 이름도 예뻐서 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 800m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좀 기기묘묘하게 생긴 나무 뿌리도 좀 만날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도 굉장한 깔딱이 이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곰탕이었는데 덕분에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가 나오고요.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저기만 올라가면 등산처럼 보이지? 근데 진짜 분위기가 묘하죠. 분위기가 묘한 게 꽤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치. 운치가 있더라고요. 이 같이 간 친구죠.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속도에 맞춰오느라 애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 꽃은 뱀무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뱀무? 뱀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꽃은 취나물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 찾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은 확실히 1000m 넘는 곳은 능선에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제가 이 꽃 이름을 못 물어봤어요. 이 꽃이 되게 많거든요, 정상부에. 근데 저는 꿩의 다리인 줄 알고 안 물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이 꽃의 이름은 여로라고 하는 것 같고요. 꽃이 좀 시들어 보이는데 원래 이런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은 이질풀이라고 하는 꽃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예, 거의 다 오시면 이제 곰배령 200m 남은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강선리에서 오시면 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곰배령 이쪽에서 보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저희는 요렇게 가서 보고서 다시 이쪽으로 원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곳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곰배령 정상까지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야생화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야생화가 몇백 미터에 하나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많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야, 생각보다 진짜 많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꽃 예쁜데 이름 몰라서 아쉽네요. 와, 진짜 많죠, 종류가. 뭐야, 종류도 이거. 많고 그리고 꽃 개수도 많고 어디를 둘러봐도 진짜. 근데 이게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핀 거라고 합니다. 이 꽃 예쁜데 이름 모르는 게 좀 아쉽네요. 곰탕인 게 좀 아쉬운데. 곰탕이 좀 아쉽어요. 근데 곰탕이어도 저는 이 야생화 보러 온 거니까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배초향이라고 합니다. 좀 더 보여드리면 꽃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여기 진짜 왜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저 사실 너무 좋은데? 예전에 왔을 때가 4월인가? 얼레집 꽃이 피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꽃을 거의 못 보고 얼레집 꼴만 몇 송이밖에 못 봤었어요. 봄 야생화가 피기 직전에 그때쯤에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곰배령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나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날 가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이 정도면 정말 내가 곰배령을 섣불리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꽃이 예쁜 거다기보다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게 굉장히 예뻤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옆에 계속 다른 꽃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 두세 발짝 안에 야생화 종류가 한 5종류, 6종류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또 진짜
넓게 야생화가 펼쳐져 있고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줄은 꽤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 5, 6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저희도 기다렸다가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정상은 사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구름 속에 있어갖고 덥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습하니까 옷이 다 젖었고요. 이 꽃은 달맞이 꽃인 것 같아요. 이 꽃은 곰치꽃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곰치꽃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곰치꽃 옆에 얘도 처음 보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엄청 종류 얘도 처음 봐. 얘가 종류가 곰치꽃. 엄청 많어. 종류가 진짜 엄청 많죠. 얘도 처음 봐. 얘 처음 본 건가? 아니 동자승 얘는 꽃인가 아까 본 건가? 그건가? 그냥 좀 덜 핀 건가? 사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여기 띄워놓고 있어서 저도 아직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곰취꽃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 꽃이 솔나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문 일방통이거든요. 이쪽 가서 여기가 정상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일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사리도 좀 찍어본 거고요. 고사리가 연한 색깔이 띄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곰배령 한참 구경하고 다시 귀둔리 주차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그 급경사 구간에서 찍은데 이쪽이 정말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원점 획이었기 때문에 뭐 따로 촬영은 하지 않았고요. 1시간 조금 안 걸려서 다시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니까 하늘이 너무 맑았고요. 정상부만 구름이 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차거를 픽업을 해가서 근처에 여기 방동 막국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서 막국수를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수육 소짜나 막국수 2개, 감자전에 막걸리 하나 해갖고 딱 4만원어치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 수육이 이게 한 4분의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다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가격도 적당하고 싹싹 긁어서 먹고요. 그리고 친구가 여기 용소폭포가 좋다고 해서 곰배령에서 방동 막국수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고 방동 막국수에서 용소폭포까지 또 한 2, 30분 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한번 와봤는데 여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물놀이 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서 주말엔 주차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주차하고 한 5분만 걸어오면 요 용소폭포가 있는데 보여드리면 폭포가 규모가 꽤 크죠.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 구명조끼는 저기서 옆에서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전 평일에 이 정도였는데 평일 이게 몇 시냐? 평일 오후 3시였는데 이 정도였는데 아마 주말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아침가리골 그리고 방태선 자연유황림에서 1박하고 그 곰배령 들렀다가 방동 막국수 먹고 용소폭포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1박 2일 굉장히 알찬 이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곰배령 귀둔리 코스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곰배령은 여름철 야생화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요. 8월까지는 예쁜 야생화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또한 여름에 인제도 피서로 아침가리골이랑 곰배령 엮어서 다녀오시면은 꽤 좋은 1박 2일 코스가 되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